이번 시간은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제품 차별화 방법과 일단 런칭된 제품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방법. 자, 우선 제품 차별화 방법을 설명해 볼까요? 자, 우리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신제품, 혁신적인 제품도 나오지만 그런 제품 웬만큼 다 나왔습니다. 이제 기업에서들 많이 사장님들 주문하시는 제품은 차별화된 제품을 좀 내놔봐라, 이런 얘기를 실무진들한테 많이 하시죠. 자, 오늘 그 차별화의 방법 통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제품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완전한 혁신 제품이 아닌 기존 제품과 좀 차별화된 어떤 그런 광의 개념에서 차별화 제품을 만드는 방법 네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유형 차별화입니다. 첫 번째 차별화는 제품의 물리적인 모양을 변화시키는 차별화입니다. 돈이 좀 드는 차별화죠. 자, 무작정 차별화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갖고 이제 모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특성 자체를 놓고 기존의 크기와 색상에 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제품보다는 이제 사람들, 기존의 고객층, 기존의 가격, 기존의 어떤 시기, 기존의 제품의 용도와 구별해서 어떻게 차별할 거냐 해서 총 6가지를 갖고 유형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나오는 차별화는 제품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돈이 드는 차별화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상품 개념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제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눈으로 보이는 실제 제품에다가 뭔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가 서비스, 무형의 서비스를 붙여갖고 어떤 확장된 개념으로 제품을 이제는 팔아야 되는 그런 차별화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현대자동차 2007년 금융위기 때 미국 직장인들한테 차를 어떻게 팔았느냐. 당시 직장인들은 실직의 위험을 안고 살았어요. 그런 분들에게 차를 사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차 플러스 뭘 끼워서 팔았냐면 실직 우려에 대한 불식을 넣어서 안심을 하고 차를 사도 된다는 그 안심을 부가 서비스로서 끼워 넣어서 팔았습니다. 내용은 당신이 할부금을 갚다가 만약 실직하게 되면 그냥 반납해. 문제없어. 이런 안심을 준 거죠.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만약에 1년간 정말 반납한, 실직을 해서 차를 반납한 사람 수는 얼마나 됐을까? 거의 없었습니다. 돈이 안 드는 차별화였죠. 사업도 성공했고 광고도 굉장히 히트를 친 사례였습니다. 국내 토종 피자 배달업체인데요. 예, 이 배달업체 사오는 신발을 정리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하고 플러스 그 실제 제품은 사실은 여기서는 서비스업이니까 고객에게 적시에 피자를 배달하는 거, 만들어서 배달하는 거 플러스 뭘 끼워서 팔았어요? 신발을 정리하고 나오자. 현관에서 계산하고 나올 때 신발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고객의 신발 한번 딱 손으로 좀 정리하고 나오자. 요거 업무를 하나 덧붙였어요. 이 서비스에 하나 덧붙인 거죠. 자, 이거 하나의 차이인데 고객은 저 나갈 때 저 정도의 정성을 보면 이 여기서 나오는 피자와 그 신뢰성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무의식적인 어떤 신뢰감을 주는 거죠. 본연의 제품에. 자, 이 두 사례 역시 돈 크게 들었어요? 돈 별로 안 들었어요. 이런 차별화였습니다. 세 번째 차별화, 소비 맥락을 차별화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맥락이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죠. 자, 구찌의 최근 수영복 광고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수영복을 수영할 때 입지 않기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돼 있죠. 예, 싸지도 않은 한 50만 원대 가격에 완판이 돼 버렸습니다. 자, 이건 뭘 노린 걸까요? 수영복인데 수영장에서 입지 마라. 어디서 그런 얘기예요? 네, 여기 나온 트와이스의 채영 씨처럼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패션의 일부로 이 수영복을 입으란 얘기예요. 아, 수영복이 입는 장소는 수영장이 아니고 패션의 장소로 그런 곳에서 입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사람들의 인식상에 타겟층을 이제 보는 거죠. 구찌의 이 수영복 타겟층은 시간과 돈에서 여유 있는 어떤 젊은 여성들일 거예요. 자, 그분들은 중요한 게 뭘까요? 물에 대한 기능적인 어떤 수영복을 중요할 거예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사진 남길 때 잘 나오는 그런 수영복을 중요시할까요? 예, 답변을 안 해도 당연한 거죠. 예,
자, 이런 편익은 무슨 편익이다? 세 가지 편익 중에 고객 가치에서 예, 사회적 편익에 해당되겠죠. 자, 두 번째 사례 볼까요? 자, 엽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소비하는 맥락 언제죠? 편지 쓸 때 또는 여행지에서 기념하고자 할 때 기념품으로 사죠. 자, 연희동에 가니까 어떤 책방에는 이런 엽서가 있어요. 엽서가 있고 뭐라고 써있는지 가만히 봤더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보내달라는 거죠. 내가 답변을 해줄게. 자, 이럴 때 이 엽서의 소비 맥락은 언제예요? 예, 고민을 토로하고자 할 때 또는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을 메일로 전해서 위안을 받고자 할 때. 자, 이런 새로운 엽서의 개념으로 차별화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편익은 무슨 편익일까요? 세 가지 편익 중에 심리적 편익, 사회적 편익. 예, 심리적 편익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차별화는 인식 차별화. 자, 지난번 포지셔닝 컨셉에서 말씀드린 그 그림입니다. 자, 제품의 물리적인 변화보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는 어떤 컨셉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 차를 좀 다른 차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편익을 우리가 세 가지 편익 중에 기능적 편익, 심리적 편익, 사회적 편익 중에 네, 자기의 개성을 남에게 표출하고자 하는 그런 거에서 얻는 편익이니까 사회적 편익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차별화의 방안으로서의 신제품을 말씀드렸죠. 네,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고 기존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와 각을 달리하는 차별화해서 신제품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드렸고 지금부터는 두 번째 주제예요. 일단 런칭된 제품을 이제 신제품이 아니에요. 런칭된 제품을 어떻게 주기별로 단계별로 관리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마케터들은 PLC라고 축약해서 전문 용어로 사용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대체로 브랜드를 딱 하나 잡아갖고 브랜드가 완전히 생명이 끝난 시점에서 뒤돌아보면서 매출액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이런 모습에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 고개를 약간 옆으로 우측으로 꺾어 보실까요? 그러면 이거 영문자로 해서 어떤 모양과 좀 유사한가요? 예, 이런 걸 S자 커브라고 하죠. 성장 커브. 삼라만상 인간의 신체적인 어떤 진화, 성장도 대부분 이렇게 S자 커브를 그립니다. 처음에 도입될 때는 시작할 때는 서서히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변곡점을 넘으면 급격하게 확 성장하다가 그것도 이제 기울기가 어느 순간 꺾여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절대적인 그 어떤 수치가 떨어지는 쇠퇴해서 사라지는 순간 이런 걸 이제 제품으로 따지면 제품 수명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요 그래프 두 번째 하단의 그래프 보이시죠? 요거는 위에 있는 판매가 매출액이라면 요거는 비용을 뺀 이익, 수익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제품이 처음 개발될 시점에는 아무래도 적자가 나는 거겠죠. 특정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자, 시장에 나오면서 이제 매출액이 성장하면서 밑에 있는 수익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크게 그 영향을 받지는 않는 서서히 증가했다 서서히 가라앉는 비용을 이제 위에서 빼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큰 변혁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우선 처음 단계는 도입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시간을 갖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입기의 특징은 뭘까? 우선 그래프를 볼까요? 네, 도입기에서 요 위에 있는 곡선, 판매라고 하는 매출액 곡선을 보면 우선 이 초기에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요게 생존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할 수 있는 수치들을 이제 초기에 보여주는 도입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우리가 처음 진입을 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다는 장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포피 중에 유통을 굉장히 많이 과다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즉 판매처의 초기에 우리가 좀 깔아놔야 되니까 처음 유통 쪽에 공을 가장 많이 들이는 시기가 도입기고, 자, 촉진 비용도 많이, 광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사람들한테 처음 나오는 제품을 알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매출액은 사실 아직은 시간이 걸리는, 도입기에는 매출액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지되고 또 행동으로, 구입이라는 행동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출이 좀 저조하다. 이 시기의 광고 전략은 뭐냐? 광고는 다른 경쟁 제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제품만의 어떤
신제품이니까요. 이 신제품은 언제 사용하느냐, 특징이 뭐냐, 우리 신제품만의 특징만 알려주면 되는 그런 성격의 광고를 하면 된다. 자, 두 번째는 도입기다음이 뭐죠? 네, 성장기입니다. 이때가 제일 해피한, 이 브랜드 입장에서 해피한 순간이죠. 자,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증가도, 절대액도 증가하지만 증가율도 계속 플러스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자, 이때부터 문제는 경쟁자가 증가한다는 문제도 있고, 좋은 점은 우리 시장 점유율이 극대화되고 이익이 창출되는 시기다. 그렇죠? 매출액이 쭉쭉 올라가니까. 다만 이제 경쟁자가 출현돼 갖고 이제는 내실을 기해야 돼요. 경쟁자 제품 대비 품질도 좀 향상시켜야 되겠고, 또 새로운 제품 특성, 뭐 부가 서비스 이런 걸 곁들이는 확장 제품으로서의 변모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분 시장을 해서 새로운 시장도 좀 모색해야 되고. 자, 어차피 다음에는 이제 성숙기, 쇠퇴기가 오기 때문에 지금 출현하는 경쟁자 대비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네, 성숙기입니다. 성장기 다음은 성숙기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성장이 증가세가 끝없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숙기 때는 초기에는 절대액은 증가하지만 증가율이 꺾이면서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 후기에 이르면 절대 액수도 줄어드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성숙기. 자, 이때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다? 치열한 경쟁으로 점철되는 시기다. 그래서 기업의 전략적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미 이 브랜드가 나중에 언제 생명이 다했다. 안락사를 시키기 전에 우리가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해야 되는 시기죠. 이미 들어왔어야 되죠. 자, 생산 능력도 이제 계속 생산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생산도 조절해야 될 때가 되고, 어떤 공격적인 성향의 포피 전략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때요? 기존 전략을 좀 수정하거나 변화를 가하고 합리화하고 내실화하는 그런 쪽이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는 아니다. 성숙기 다음은 쇠퇴기죠. 쇠퇴기는 절대적인 매출액 자체가 꺾이는. 자, 이때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제품을 언제 단종시켜야 되지? 의사결정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끌까? 끌어도 좀 될 것 같아. 그러면 끌면서 이익이 약간 남는다면 좀씩 가져가면 되는데, 이미 결정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죠. 매출액이 급락하고 있고, 이미 이제 또 우리가 준비한 성숙기 이전에 준비했던 신제품이 이제 나오면서 요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안락사시키는 진부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 우리 제품이 나빠서 지금 사라지고 꺾이고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 기존의 신제품이 또 지금 나와 있어. 그래서 얘는 자연히 안락사시키는 우리의 일환이야. 정책의 일환이야. 이렇게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모습을 감추는, 이런 게 또 하나의 묘미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단계별로 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 있는 전략이 뭘까? 포피 중에. 여기서 탄력성이라는 건 그 변화에 대해서, 그 유통을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고객의 행동, 매출액이 얼마나 반응의 정도가 높은가, 효과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입기에는 어때요? 어쨌든 우리 물건이 전체적으로 채널에, 유통점에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깔려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 중요한 전략이면서 효과 있는, 가장 포피 중에 효과 있는 건 유통이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장기 때는, 한참 성장할 때는 사람들에게 막 알리는 게 우선 중요해요. 그래서 광고의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광고 예산이 제일 많이 쓰이는 때가 바로 이 성장기 때, 힘을 받을 때 팍팍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가세도 꺾이고 좀 가면 절대 매출액도 꺾이는 이 성숙기 때는 이제 돈을 좀 줄여야 되는, 효과 있게 써야 되는죠. 그래서 광고보다는 이때는 판매 촉진, 이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치열하기 때문에 판매 촉진은 뭐냐? 경품, 사은품, 마일리지 이런 금전적인 미끼로 세일 행사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동을, 구입 행동을 이끄는 거지, 인지도 높이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구입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게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도 내리는 전략들이 유효하다. 쇠퇴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다른 거 쓰기보다는 가격을 더 내리는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빨리 단종을 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네 단계를 또 다른 각도에서 정리를 한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강의를 하면, 여기서는 일단 단계별로 마케팅 목표가 중요하겠죠. 마케팅 목표는 브랜드 인지도, 도입기에는 일단 우리는 독자적인 신제품 하나, 새로운 제품 하나 나왔기 때문에 다른 제품은 없어요.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조금 지나서 성장기 때는 경쟁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이미지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겠고, 성숙기 때 들어서면서 이제 일단은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을 계속 유지하는, 재구입을 유지하는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쇠퇴기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언제 철수할 거냐, 타이밍 정해서 빨리 나가는 거. 경쟁이 4단계별로 다 다르죠. 네, 경쟁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도입기에는 주로 기존 제품이 있으면 기존 제품과 경쟁하고, 경쟁이 점차 증대되는 성장기, 성숙기는 경쟁 치열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죠. 자, 제품 설명을 드렸고, 가격 촉진 유통이라는 나머지 P는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르러서 각 P별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P를, 프로덕트를 배우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네, 전문 용어도 좀 나오고 제가 강조한 내용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한번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품 개념을 세 가지를 배웠죠. 그래서 뭐 코어 프로덕트, 유형의 실제 제품. 자, 그것만 갖고는 요새 하도 브랜드가 많아서 차별화하기 힘들다. 그래서 요새는 확장된 제품의 개념으로 부가 서비스, 무형의 서비스를 뭔가 넣어야 된다. 그런 오그멘티드 프로덕트의 개념으로 우리는 전략적으로 신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무형의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자, 무형의 서비스는 기존의 유형 제품과 다른 특징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전략적인 방향을 말씀드렸어요. 서비스 전략.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8단계를 각각 단계별로 가볍게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 와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상품 컨셉, 제품 컨셉에 대한 개념과 그 표현하는 방법, 작성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죠. 사례 중심으로. 네. 그 다음에 배운 게 세 번째 시간 차별화 방법. 자, 지금 나오는 신제품들은 기존에 없는 아주 혁신적인 제품은 웬만큼 다 나왔어요. 이제 또 다른 방법은 기존 제품을 갖고 그거와 차별화하는 어떤 신제품, 그런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죠. 네, 꼭 돈이 드는 제품에 손을 대서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차별화 방법 이외에도 세 가지가 있다. 사람들이 새롭다만 인식을 이렇게 시키면 그건 신제품이다. 그런 방법을 세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는 제품 수명 주기, 네 개의 단계별로 포피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 중에 제가 오늘 가장 강의 중에 중요하게 언급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는 다 생각이 안 나도 이것만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된다. 예, 제품 컨셉은 가장 중요하다. 자, 여러분이 마케팅 뭐 전략 보고서, 신제품 무슨 브랜드의 기획안 작성할 때 포피 중에 프로덕트에서는 반드시 제품 컨셉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없어도 좋아요. 굳이 한다면 제품 컨셉은 이 제품, 이 브랜드의 컨셉은, 상품 컨셉은 뭐다. 이런 서너 줄 정도의 뭔가 문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죠. 예,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프로덕트에서는 첫 번째, 제가 제품 개념의 세 번째 확대된 어떤 제품, 확장 제품으로서의 서비스 요소를 발굴하자, 이런 과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 중간고사 때 선정한 그 사례, 상품 사례를 갖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뭔가 여기다 무형의 서비스를 입힐 요소가 뭐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해서 내용을 정리할 것. 네. 이미 여러분 제품 개념과 서비스 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과제는 뭔가 상품 컨셉입니다.
상품 컨셉 역시 여러분이 중간고대 선정한 그 사례를 갖고 그 상품 컨셉을 본인 생각에 거기 나온 내용보다는 여러분의 관점에서 한 세 줄 정도의 문장으로 어차피 그 사례는 해외 사례고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내용은 국내 도입했을 때 이 상품에 국내에서 먹힐 만한 상품의 컨셉을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내용은 이메일로 기존에 원래 보내던 제 메일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시면 되는데 작성 양식은 제가 이미 보내드렸어요. 강의 자료, 이클래스 강의 자료에. 그 양식에다가만 꼭 작성해서 그대로 이름 달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안녕.